그로부터 며칠 뒤 버지니아와 그녀의 곱슬머리 기사는 브로클리 초원으로 말을 타러 나갔다. 울타리를 통과하다 승마복이 심하게 찢긴 버지니아는 집에 돌아왔을 때 그런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고 뒷계단으로 올라갔다. 테피스트리로 장식된 방을 달려 지나가다가 문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는 종종 그곳에서 일을 하는 어머니의 하녀를 떠올리며 혹시 승마복을 수선할 수 있을지 물어보려 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방 안에 있는 이는 캔터빌 유령이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바람에 흔들리는 누런 황급빛 나무와 기다란 가로수길을 따라 미친 듯이 오르내리는 붉은 나뭇잎을 바라보고 있었다. 머리를 한쪽 팔에 기댄 유령의 모습은 극도의 절망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도망쳐 방에 숨으려던 어린 버지니아는 너무도 쓸쓸하고 초라한 모습을 보고 동정심을 느껴 그를 위로해주고 싶어졌다. 버지니아의 발걸음이 워낙 가벼운 데다 우울증이 너무도 깊었기에 그는 말소리가 들려올 때까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내일이면 동생들이 이튼 학교로 돌아가니까 원래대로 행동하셔도 아무도 성가시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나보고 원래대로 행동하라니 어이가 없군. 그는 감히 자신에게 말을 거는 어여쁜 소녀를 깜짝 놀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정말 어이가 없어. 지금 나보고 한밤중에 사슬을 덜그럭거리며 돌아다니고 열쇠 구멍에 대고 투덜거리라는 소리잖아. 그게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이긴 하지. 존재하는 데는 어떤 이유도 필요 없어요. 아저씨 본인이 얼마나 못되셨는지 알잖아요. 저희가 이 집에 이사 온 첫날 아저씨가 아내를 죽였다고 엄니 부인께서 알려주셨거든요. 그건 인정하지. 유령은 뿌르뚱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건 가족 문제이니 다른 사람들이 간섭할 문제가 아니야. 사람을 죽이는 건 큰 잘못이에요. 버지니아는 뉴 잉글랜드의 선조로부터 전해진 감미로운 청교도적 엄숙함에 이따금씩 빠져드는데 지금도 그랬다. 나는 관념적인 윤리의식 같은 싸구려 엄숙주의의 신물이나 내 아내는 옷의 주름 하나 제대로 펴지 못하고 요리라고는 전혀 할 줄 모르는 여자였지. 맞아. 언젠가 내가 호글리 숲에서 기가 막히게 멋진 수사슴 한 마리를 사냥한 적이 있어. 그런데 아내가 그걸 어떻게 식탁에 올려놓았는지 알아. 하지만 모두 끝난 일이니 이제 와서 문제될 것도 없지. 내가 설령 아내를 죽였다고 해도 그녀의 오빠라는 작자들이 나를 굶겨 죽인 건 옳은 일이 아니지. 굶겨 죽여요? 아, 유령 아저씨. 그러니까 사이먼 경께서는 지금 배가 고프단 말씀이군요? 제게 샌드위치가 있는데 드실래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어. 지금은 아무것도 먹지 않으니까. 하지만 너는 언제나 마음씨가 곱구나. 끔찍하고 무례하고 저속하고 속임수나 쓰는 네 가족보다는 훨씬 나아. 그만해요! 버지니아는 발을 구르며 소리쳤다. 무리하고 끔찍하고 저속한 쪽은 아저씨예요.
속임수도 그래요. 제 물감을 훔쳐다가 서재 바닥에 말도 안 되는 핏자국을 만드신 건 아저씨잖아요. 처음에는 빨강과 주황을 가져가셔서 저는 일몰 풍경을 그릴 수 없었다고요. 그 다음에는 초록과 노랑을 가져가셨고 결국 제게 남은 건 남색과 흰색뿐이어서 보기만 해도 울적한 달빛 풍경밖에는 그릴 수 없었단 말이에요.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게 없었다고요. 무척 화가 났지만 저는 꾹 참고 아저씨한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피가 초록색이라니 너무 우습지 않아요? 그렇다면 말이야. 유령은 한풀 꺾인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어찌했어야 옳았겠니? 요즘은 진짜 피를 구하기가 무척 어려워. 게다가 네 오빠가 100억 원 세제로 보이는 쪽문질러 없애는 마당에 내가 네 물감을 사용했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색깔도 그래. 그건 개인적인 취향 문제잖아. 예를 들어 켄터빌 사람들은 영국에서도 파란색을 가장 좋아하거든. 그리고 너희 미국인들은 그런 문제에 신경도 쓰지 않는 걸로 아는데. 아저씨가 전혀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저씨가 해야 할 일은 이민을 가셔서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기꺼이 아저씨한테 무료 승차를 주선해 주실 거예요. 세관에도 문제 없을 거고요. 세관원이 모두 민주당원이거든요. 일단 뉴욕에 정착하시면 큰 성공을 거두실 거예요. 가족 중에 할아버지가 새로 생기는 일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10,000를 내겠다고 할걸요? 아니, 가문의 유령을 갖게 된다고 볼 때 더 많은 돈을 낼지도 몰라요. 미국을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 미국에는 폐허와 골동품이 없어서겠죠. 버지니아는 약간 비꼬듯이 말했다. 폐허 때문이 아니야. 골동품 때문이 아니라니까. 유령은 대답했다. 너희들만의 취향과 예절 때문이야. 안녕히 주무세요. 쌍둥이들이 한 주 더 있다가도 되는지 아버지께 여쭤봐야겠어요. 제발 가지마, 버지니아 양. 그는 소리쳤다. 너무 외롭고 불행하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잠을 자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 말도 안 돼요. 침대에 누워 촛불만 끄면 되는 일이잖아요. 깨어있는 게 어려울 때가 많지. 특히 교회 같은 데서요. 잠자는 건 정말 쉬운 일인걸요? 그럼요. 똑똑하지 않은 아기들도 어떻게 잠을 자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300년 동안 잠을 못 잤단다. 그가 말하자 버지니아의 아름다운 푸른 눈이 휘둥그레졌다. 300년이나 잠을 못 자서 나는 너무 피곤하단다. 버지니아의 안색이 점점 걱정스러워졌고 작은 입술은 장미 잎사귀처럼 떨렸다. 그녀는 유령에게 다가와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시들어버린 늙은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가여워라. 가여운 유령 아저씨. 주무실 곳이 없나요? 소나무 숲 저 멀리. 그는 꿈결처럼 나지막히 대답했다. 작은 정원이 있지. 거기에는
긴 수풀이 우거져 있고 미나리 꽃으로 만든 별 모양의 커다란 흰색 침대가 있어. 나이팅게일이 밤새 노래를 부르지. 나이팅게일이 밤새 노래하는 동안 차갑고 투명한 달빛이 굽어보고 주먹은 잠든 이들을 향해 커다란 팔을 펼치고 있단다. 버지니아의 눈빛은 점점 눈물에 가렸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죽음의 정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녀는 속삭였다. 그래, 죽음. 죽음은 정말이지 아름답단다. 부드러운 갈색 흙에 누워 머리 위에서 수풀이 살랑대는 동안 침묵에 귀 기울이는 거야. 어제도 내일도 없단다. 시간을 잊고 생을 용서하면 평온해지지. 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단다. 나를 위해 죽음의 집으로 가는 대문을 열어주렴. 너는 언제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며 사랑은 죽음보다 강함으로 너는 할 수 있단다. 버지니아는 차가운 전율에 몸을 떨었고 한동안 침묵에 흘렀다. 그녀는 악몽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이윽고 다시 들려온 유령의 목소리는 한숨 짓는 바람소리 같았다. 서재 정문에 있는 예언을 읽어본 적 있니? 그럼요. 자주 읽어요. 잘 알아요. 이상한 검정 글씨로 쓰여 있어 읽긴 어렵지만요. 6줄밖에 안 되는걸요. 금발의 소녀가 죄악의 입술에서 기도를 이끌어낼 때 울모의 아몬드 나무에 열매가 맺히고 꼬마 아이가 그 눈물을 닦아줄 때 저택은 고요해지고 캔터빌엔 평화가 찾아올지니. 하지만 무슨 뜻인진 모르겠어요. 그 뜻은... 그는 애처로이 말했다. 내게 눈물이 없으니 네가 내 죄를 대신해 울어주고 내게 믿음이 없으니 네가 내 영혼을 대신해 기도해 준다면, 그리고 네가 언제나 착하고 선하고 너그럽다면 죽음의 전사가 이 아저씨한테 자비를 베풀어 줄 거라는 거야. 어둠 속에서 무서운 것을 보고 사악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소근대겠지만 그 무엇도 내게 해를 끼칠 수 없단다. 지옥의 힘도 아이의 순결함을 이길 수 없으니까. 버지니아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유령이 격한 절망 속에서 주먹을 움켜쥐고 내려다 보았을 때 버지니아의 금발머리가 끄덕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그녀는 매우 창백한 안색과 기묘한 눈빛을 하고 벌떡 일어섰다. 무섭지 않아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저씨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천사에게 말하겠어요. 기쁨에 겨워 약간 울먹이며 일어선 그는 예스러운 태도로 버지니아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의 손가락이 얼음처럼 차갑고 입술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그가 어둑한 방을 가로질러 버지니아를 이끌 때에도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색바랜 초록빛 테피스트리에는 작은 사냥꾼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사냥꾼들은 술장식이 달린 뿔 나팔을 불며 그녀에게 돌아오라고 작은 손을 흔들어댔다. 돌아와, 버지니아! 그들은 소리쳤다. 돌아와! 그러나 유령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움켜잡았고 그녀는 사냥꾼들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굴뚝에 새겨진 그림에서 도마뱀의 꼬리를 단 오싹한 동물들이 그녀를 향해 눈알을 번뜩이며 속삭였다. 조심해, 버지니아. 조심하라고. 다시는 너를 못 볼지도 모르겠네. 그러나 유령은 더 서둘러 버지니아를 잡아 끌었고 그녀는 귀를 막아버렸다. 그는 방끝에서 멈추더니 버지니아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안개가 걷히듯 벽면이 천천히 사라지더니 어둡고 커다란 동굴이 눈앞에 나타났다. 싸늘한 바람이 그들을 휩쌌고 버지니아는 뭔가 옷자락을 잡아끄는 느낌이 들었다. 서둘러, 빨리. 유령이 소리쳤다. 이러다 늦겠어. 잠시 후 징두리 벽관이 그들 뒤에서 닫혔고 테피스트리로 장식된 방 안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